네, 2023년 2월 20일 이정훈입니다. 김의겸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국회의원, 청담동 게이트 허위 발언을 국회에서 했던 가짜뉴스의 주인공 김의겸, 그리고 장세정 현역 중앙일보 논설위원,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정권은 거액의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김의겸 대 장세정, 기자의 명예를 걸고 누가 가짜 뉴스, 누가 진짜 뉴스를 만들었냐, 거대한 싸움이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자, 장세정 논설위원이 북한으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달러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와 관련해 제가 아는 바를 풀어놓겠습니다. 자,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된 시절 이북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공군 1호기, 보통 알고 계시는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전용기가 있습니다. 공군 2호기. 공군 2호기도 평양에 갔습니다. 이 공군 2호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2018년 9월달 공군 2호기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 비밀은 무엇이냐 궁금합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그 당시에 북한에 달러를 줬다면 그 달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2월 20일자 논설 중앙일보 시선인가요? 제목이 그 칼럼란에서 이재명 씨를 거론하면서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보니까 이재명 씨는 종합비리 세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심각한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1차로 김대중 대통령이 할 때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그거는 그 다음 정권인 노무현 정부에서 특검을 해서 밝혀낸 사실이니까 분명하죠. 4억 5천만 달러를 갖다 바치고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그 성과를 토대로 김대중 씨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따라서 지금 와서는 김대중의 어떤 허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죽으라고 막는 세력이 있죠. 두 번째, 이재명 씨는 쌍방울을 통해서 800만 달러, 어떻게 보면 1000만 달러라고도 볼 수도 있죠.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한 300만 달러를 자신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보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노무현 씨도 2007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10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가 자살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수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은 얼마를 줬을까라는 게 제가 방송에서 문제 제기한 바가 있는데 장세정 의원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역시 2000년 김대중 씨가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고 그것이 노무현 때 특검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 돈을 주고 정상회담과 노벨상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8년 문재인 방북 때 이 방북자 명단에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그 당시 민주당 여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순 씨가 강원지사였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등등 많은 광역단체장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재명 씨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성남시장을 2번 지내고. 그리고 당연히 이재명 씨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 여권에 선정돼 있었는데 그는 북한 방문자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그때 도하 언론은 이재명 지사는 비문, 즉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할 때 분명히 이재명 씨는 반문, 비문이었죠. 그때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때 이재명 경기지사와 가까워지기 시작한 사람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인데, 그때 이해찬 씨는 자기의 측근인 이화영 씨를 이재명 씨가 지사로 있는 경기도의 평화부지사에 임명하게 합니다. 그게 2018년 7월입니다. 2018년 6월 선거에서 이재명 씨가 당선됐는데, 경기지사로 쌍방울 그룹 사회이사를 지낸 이화영 씨를 평화부지사가 되도록 이해찬 씨가 추천해서 그리고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화영 씨는 움직여서 쌍방울을 움직여서 김성태 당시 회장을 통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죠. 이재명 방북 비용은 이 중에 300만 달러다. 500만 달러는 뭐 어떻다. 이렇게 지금까지 쭉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 씨는 이북을 가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는 같이 갑니다. 근데 이재명은 태워주지 않습니다. 이때 이재명은 이화영을 통해서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장세정 논설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첫 번째는 판문점, 두 번째는 북한의 통일각에 몰래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만난 게 있고 나중에 공개했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문재인 씨가 이북에 가서 평양과 백두산을 갔다 온 게 있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행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서적이 가득 실려 돌아왔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서울공항에는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관세청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한도 1인당 1만 달러를 넘긴 달러 뭉치가 아무런 제재 없이 북측에 보내졌다고 한다라고 썼습니다. 2018년 청와대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그랬다고 하면서, 공직자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달러 뭉치가 아무런 제재 없이 전용기에 실어서 북한으로 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성공단에 우리은행 지점을 만들었었죠. 그 우리은행의 부지점장을 했던 사람이 윤석군데, 이분이 우리종금 전무도 지낸 모양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은행나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개성공단 밉주기업의 임가공에 따른 원단과 완제품도 껌껌이 세관, 남북 출경사무소죠. 그의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통관 때마다 애를 먹었다라고 썼는데, 경업 차원에서는 단 1달러가 오가는 것도 까다롭게 했는데 2018년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청와대가 출입국 관리법과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해서 돈을 보낸 것 같으니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장세정 논설위원은 2018년 9월 19일 문 대통령은 이제 평양에 가서 5일 경기장, 저도 5일 경기장 가봤습니다. 거기서 북한이 자랑하는 아리랑을 봤었는데 상당히 큰 경기장입니다. 거기에 평양 시민이 15만 명이 모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하고 연설을 하죠. 그런데 이거를 북한은 생중계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죠, 북한으로는. 그리고 왜 남쪽 대통령이라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장세정 논설위원은 국정원 출신 고위 간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비밀 접촉 때마다 예의 없이 뒷돈을 요구했다. 김정은이가 풍산개 선물을 할 때 김정은의 풍산개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양연설 같은 초대형 정치 이벤트에는 10중 8구 상응하는 대가를 북한은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씨가 5일 경기장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라고 연설할 때는 그냥 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 북한으로 뒷돈을 보낸 게 있다면 국기문란 범죄에 해당되니 단죄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에서 뭐가 있었던 윤건영 의원 있죠.
국민대 출신의 주사파죠. 잠꼬대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자기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잠꼬대 같은 이야기로 신문을 만들다니 중앙일보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무리 시절이 이상하다 해도 달러 뭉치 정도의 기사를 쓰려면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정권이 북한에 달러 뭉치를 보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의 유일한 근거는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얼굴 없는 누군가뿐이다. 이런 식으로는 수습기자도 쓰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 써놨습니다. 네. 장남도 정도껏 해야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중앙일보는 철진한 색깔론으로 포장한 허무맹랑한 소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책임져야죠. 김의겸 씨가 더 탐사의 취재를 근거로 아무 증거도 없이 청담동 게이트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뻔뻔하게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꼴이 될지 김의겸 씨가 주장했던 거, 그래도 명세의 기자 출신인데 완전한 엉터리였고 장세정 씨 칼럼도 완전한 오버가 될지 두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 장세정 씨 기사에 보태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재용 삼성 지금 전 회장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을 끌고 갔어요. 대북 사업 해보려고. 때문에 대통령 1호기가 보잉 747기죠. 그게 떴는데 만석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전용기가 평양 순환비행장에 내렸죠. 그때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767인가? 2호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2호기가 순환비행장에 먼저 와 있는 거를 1호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봤습니다. 도하 언론이 다 보도했습니다. 저게 왜 왔지에 대해서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만남 보도가 쏟아졌기 때문에 파묻혔습니다. 일이 있어 왔겠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러할 때 윤영찬 씨는 국민소통수석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과거의 동대문 운동장이죠. 거기에 만든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 방북에 관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고 주고 브리핑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 간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에 갔습니다.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백두산 갈 때 뭘 타고 갔는지는 제가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군 2호기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평양에 가 있던. 그 이유는 삼지연 비행장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다른 교통편으로 나중에는 이제 케이블카 타고 케이블카를 같이 김정은, 이설주 부부랑 타고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올라갔죠. 그렇게 갔습니다. 삼지연 비행장은 북한서도 지방 비행장이라서 활주로가 짧아서 대통령 전용 1호기인 공군 1호기는 보잉 747은 못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호기를 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인할 수 있는 보도는 못 찾았습니다. 아마 어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백두산 올라갈 때 케이블카 탄 거는 방송에 다 보도가 됐고, 그때 이설주가 자기 남편은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어쩌고 그게 이제 그 케이블카 타러 가는데 김정은이 헉헉대죠. 문재인 대통령은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가뿐가뿐 올라가니까 건강하십니다. 우리 남편은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어쩌고 그런 얘기 한 게 나왔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이 김정숙 여사가 미리 준비해간 한라산 정상 백록담 물을 썩는 그런 쇼를 하고 이렇게 하트하트 찍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대통령이 바로 서울로 돌아오는데 그때 타고 들어왔던 비행기가 공군 2호기입니다. 1호기는 평양에서 바로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2호기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그걸로 관심이 쏠렸죠. 그리고 그때 무슨 보도가 나왔는가 하면 북한이 선물로 송이버섯 2톤을 줬다. 버섯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9월달이면 아직 여름이라서 버섯이 나오겠다. 좀 이르긴 한데 버섯 2톤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양이. 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제가 자연버섯을 1kg 사면 얼마지? 우리 돈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북한이
버섯 2톤. 그건 누가 전문가 계산해 주세요. 그거 우리 돈으로 하면 굉장히 비싸고 북한도 그게 귀한 겁니다. 그걸 줬어요. 공짜로 줬을까? 그 2톤을 받아왔다라고 우리 측에서도 공개했습니다. 자, 근데 장세정 씨는 북한이 공산주의 자기네 체제를 자랑하는 책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책은 글쎄 이옥에 심고 오기 어려웠겠죠. 이제 이재용 뭐 이런 삼성 회장들은 백두산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1호기를 타고 왔을 겁니다. 평양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일행에 빠졌으니 공간이 있으니 실을 여지는 뭐가 있었겠죠. 그걸 싣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늘 가는데 1호기, 2호기 다 동원하는 사례가 거의 없죠. 1호기, 2호기 몽땅 다 갔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 갔습니다. 기업인까지. 거기서 북한이 다 잡았으면 대한민국 그대로 항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1호기, 2호기가 다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타고 들어왔을 때 2호기만 주목했고 1호기는 안 봤습니다. 언론도 안 봤습니다. 갈 때는 2호기를 못 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달러를 보냈다면 갈 때는 2호기에 싣고 갈 수 있었고 올 때는 북한 서적은 1호기에 싣고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하나의 관점이고,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거액의 달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남은 달러 갖고 와서 은행에 넣고 외화 통장 뭐 아니면 환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는 대한민국에서 모이는 달러는 우리가 매일 처리하는 달러에 비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주 달러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줄여서 BOA라고 하죠. BOA에서 발행하는 달러가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오느냐? 오산에 있는 미 7공군 그 기지로 비행기를 타고 현금 파우치가 들어옵니다. 달러 파우치가 들어옵니다. 그거는 미군, 주한미군하고 여기에 있는 미국 기관들이 써야 할 현금 달러를 그렇게 갖고 옵니다. 근데 그 달러도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달러에 비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파우치로 들어온 달러가 있습니다. 걔들이 그걸 갖고 들어오면 그걸 현금으로 놓고 쓰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외환은행,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KEB 하나은행에 놓고 씁니다. 주로. 그럼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달러는 어떻게 하느냐? 2015년에 외환은행이 그 론스타에 팔렸다가 뭐 시끄러웠던 그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 합병돼서 KEB 하나은행이 됩니다. 하나은행이 우리나라 외환 수입을 독점했습니다. 외환은행이 2015년 그 이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은행이 하죠. 매달 한 번씩 미국의 FRB 연방준비 연준이라 그러죠.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은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가서 매달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달러를 예상해서 사옵니다. 상당히 많은 달러를 사옵니다. 그래갖고 외환은행, 지금 하나은행 창구에 갖고 오면 돈 주고 사오죠. 그거를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KB, 우리은행 이런 데가 사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행 가려고 달러 필요해 하면 이제 지점에서 수수료 받고 주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18년 9월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거액을 달러를 보냈다면 이 달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은행 계좌로 하나은행이 그 전부터 늘 수입하던 금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많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백성기 2000년 당시에 외환은행 외환부장을 통해서 그때 산업은행에서 대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돈을 어떻게 이북으로 송금했는지 제가 설명 다 드렸었죠. 그 연장선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은행이 매달 FRB에서 사오는 달러가 있습니다. 근데 2018년 9월 앞두고 갑자기 늘어났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각 은행에서 알아서 사갖고 자기네가 쓰는데 그 중에 큰 뭉치가 빠졌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는 쉬워지죠. 요거는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감원인가? 지금 이복현 씨가 가 있죠. 이거 은행 전문가들이 탁 보면 금방 압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이런 거액의 달러를 서울공항은 공군기지지 않습니까? 성남공군기지. 거기는 정부가 하는 거니까 아무도 체크 안 합니다. 김포나
저쪽 갔다 그래도 뭐 정부가 하는 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제3국도 거치지 않고 북한이 오케이 하면 그냥 갈 수도 있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장세정 씨 칼럼이 가짜냐 진짜냐 가려야 됩니다. 네, 김의겸이는 엉터리였고요. 그걸 가리는 방법은 왜 그 당시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 1, 2호기가 둘 다 북한으로 갔느냐. 사람들은 갈 때는 전부 다 1호기에 태우고 갔는데 2호기는 뭐를 싣고 갔느냐. 방송 장비 이런 거는 육로로 갔었습니다. KBS, MBC 이런 것들. 그리고 올 때는 대통령이 2호기 타고 왔는데 백두산 갔다가 그럼 1호기에는 뭐 싣고 왔느냐. 그리고 왜 이북에서 그 값비싼 송이버섯 2톤을 보냈느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생방송으로 문재인 연설을 들었느냐. 북한이 정말 한 푼도 안 받고 그렇게 했을까요? 금액에 과다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장세정 씨의 이 주장을 한번 검증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윤건영은 본인이 이제 워낙 그러니까 강하게 치는 늘 이 문제만 나오면 반대하죠. 한번 캐보자 이겁니다. 비밀은 공군 1호기, 2호기의 비밀을 캐야 됩니다. 왜 두 대가 다 갔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달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달러의 하나은행도 예정해놓고 수입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갑자기 외환이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갑자기 뭐 7, 8월부터 이렇게 늘렸다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거는요, 돈 분배하는 거 쭉 가서 뽑는 거 외환은요, 무지하게 쉽습니다. 금방 체크합니다. 돈 누가 빼가는지 다 이름 적고 거의 가져갈 거예요. 국제전화 하게 되면 다 도청하듯이. 쉽습니다, 이거 수사. 그래서 장세정이가 틀렸으면 장세정 씨를 책임을 묻고, 김의겸처럼. 아니면 저도 문제 제기했듯이 자 이재명도 돈 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문재인은 공짜로 그냥 조사해보자 이겁니다. 바로 이랬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쌍방울을 통해서 2019년까지 북한에 돈을 보내서 자기도 가려고. 자, 문재인이 저렇게 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저걸 추진했던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친문이나 비문을 막론하고 전부 다 이재명을 보호하는 거는 이재명의 대북 송금, 지금 이화영 씨도 부인하고 있죠. 김성태 네가 했다고 말을 바꾸고 있죠. 이게 터지면 문재인도 보낸 게 있다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민주당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대항하느냐. 그리고 문재인은 왜 평산마을에서 조용히 있고 감자 심는 때인가 캘 때인가 그런 쇼를 하고 있느냐. 의심되는 정황이 많습니다. 장세정 논설위원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칼럼을 썼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정확한 보도였으면 영광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